소장님, 이전에 그 행복 수준 순위라고 네.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31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이전에 그 행복 수준 순위라고 네.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나는 네.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제 순위를 따르르 매겼죠.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32개국. 헬조선이잖아요. 그러면 몇 위일까, 과연? 네. 정말 31위가 나왔어요. 몇 개국에서요? 32개국. 우리 밑에는 뭐예요? 32위는 헝가리가 되었어요. 헝가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근데요, 보면 돈이 많아야 행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좀 풍요가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22년에는 3,60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개국 중에서 31위.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낀 사람 정말 반반인 거죠. 이걸 보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어쩌면 비교하는 우리나라 문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일상에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지켜보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비교하는 그게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 잠깐 심도 있게 하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한국인의 특징을 규정하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체면이고 두 번째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나거든요. 나인데 우리는 지금도 제가 우리라고 할 때 나를 포함한 나를 지칭할 때 쓸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무리잖아요. 무리. 이 개념.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비교하고 거기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암투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근데 또 비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좀 부를 지닌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다. 그 부분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이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동기부여 측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분야의 비교는 목적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일상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비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적인 비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소모적인 비교는 굉장히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부를 증식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SNS잖아요. SNS,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의 지금 폐해. 가장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생각해 보면 가장 내가 빛나고 싶을 때 남한테 빛나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이런 사진들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보면 나랑 연결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빛나. 그럼 나는 현실적으로 나랑 보면 나는 하루 일과를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면서 내 삶이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해외여행 가지. 근데 나는 생각보다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리해서 해외여행 가고 나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생기죠. 빚만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소모적인 비교가 문제인데 이런 거를 뭔가 없애기 위해서 쓰지 네. 않아도 될 돈을 더 쓰면서 더 비참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인 거네요. 이게 소모적인 비교는 뭐냐면 항상 나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높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폐해가 뭐냐면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보여지는 그림, 사진은 내가 가장 하기 어려운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뭐 생일 때나 막 이런 네. 거 한 번 그냥 이벤트로 할 만할 일을 맨날 해, 맨날. 일상인 거죠, 그들에게는. 네. 아니 진짜 이러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네요. 네.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이게 더 젊은 사람들이 좀 인스타나 이런 게 중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걸까요? 뭐 저는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정말 이제 심각한 상태라고 보는데 결혼할 때만 딱 생각해 보면 일생일대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일생일대 한 번이니까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식장도 잡을 때 내 수준에 맞게 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때 한 번이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결혼 단계에 이르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의사랑 결혼했대. 아니면 누구는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래, 공무원이래.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닌대.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단계 가서는 이제 그냥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현실로 와서 따지고 막 하다 보면 싸우고 그러다가 파혼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되는 걸로 인해서 장애들이 하나씩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점 더 확대된다라는 거죠.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일상이 정말 힘들고 지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심각한 우리나라 국민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에 들어서 비교하는 문화가 좀 많아진 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40대, 50대라고 해서 비교하는 문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비교하고 예를 들면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데 유독 골프 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브랜드로 다 입고 와요. 근데 외국 사람들 골프장 가는 거 보면 정말 수수하게 입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싼 걸로 입고 가면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로하죠. 나는 그냥 이런 걸로 견딜 많이 수 있어. 많이 안 치고 하니까. 네. 갔는데 몇 번 가다 보면 주눅 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없다가 점점 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그렇죠. 네, 학부모들 무리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열이 심한 거는 저는 이 엄마들 탓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저 와이프도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무리에서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다른 사람과 그 학부모 교류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자 비하나 이런 게 아니고 엄마들 그 속에서 보면 애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의 기싸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애를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뭔가를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기센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켜. 그러면 그 무리에 못 쫓아가는 사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따라가고. 처음에는 우리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획이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네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우리 계획은 이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현실을 직시하라고. 내가 가보면 그게 아니야.
근데 야, 그게 그렇게 가면 우리가 얘기해서 그동안 엄청 싸우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한 게 아니냐. 근데 지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다른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이 무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으면 교육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결론을 내린 건 우리는 이 무리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끊어내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애가 전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냥 자존감 넘쳐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 사랑을 엄청 받고 이렇게 그리고 뭔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막 엄청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 쪽으로 막 집중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 아직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학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고 나중에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검증 단계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과정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우리 애는 우리 교육 과정이 성공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과정을 평가해 보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 무리를 벗어난 게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을 딱 가지고 가도 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면 내가 틀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행복해지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비교하는 문화, 비교하는 그 장소, 이 모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과감하게 인스타 그냥 계정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무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약간 소모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비교하고 소모적인. 그러니까 진짜 친구라면 그런 거 안 하는 친구들. 그냥 속내를 털어놓고 뭐 잘나건 못나건 상관없이 그런 얘기 거의 안 하고 즐기는데 아니면 친구들의 만남, 소통이 되는데 이런 것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정말 이제 단기간에 성공을 했고 했는데도 이런 수치를 보면 항상 최하위예요, 정말. 그러니까 비교하는 삶은 이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위를 보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위를 보는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교를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 목적이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비교는 괜찮다. 아니요.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적당해요.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비교를 내가 어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서 여기서 올랐었으면 이 사람을 이제 동등해지거나 제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행복해지는데 멈추지 않고 그 윗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번 도전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지인 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계속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여기에 달성하면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항상 부족한 애인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확 났어요, 저도. 그러니까 얘는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도 그 인정받으려고 하고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게 정말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삶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멈춰야 행복한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는 물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의 행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끝이 없잖아요. 네. 좀 누리는 것도 필요한데 누리는 거 없이 계속 도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마약 같은 거죠. 그래요. 사람이 사는데 행복감은 느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참 놓치고 가는 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젊은 사람들 인스타 끊으시고요. 네, 어머님들 학부모 모임에서 나오시고 남자들은 이 허위 과시하는 모임에서는 과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